아니, 청소나 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겠다고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박혀 있습니다. 그날 회의실 복도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다들 바빴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전화벨이 사람 숨을 눌러버리듯 계속 울리는 게 귀에 거슬렸거든요. 네, 여보세요. 일본말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젊었을 때 일본 식당에서 일하며 손님 눈치 보며 배운 말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담당자를 찾으려고 고개를 돌렸고 그때 복도에 서 있던 과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일본말로 한 거예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 거래처라서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을 참는 소리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저한테 꽂혔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 한 번 받은 것뿐인데 마치 제가 회의실 문을 부순 사람처럼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회의실 앞을 지나가면 대화가 끊겼고 복사실에 가면 힐끗힐끗 보는 눈이 늘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없는 사람 같았는데 그날부터는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땐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더 위험하게 만들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부장님 호출을 받았습니다. 오미자 씨, 일본어 할 줄 아세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네, 조금은요. 옛날에 식당에서요. 그 말이 끝나자 부장님이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상회의 때 통역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저는 청소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회의에 끼는 순간부터 사람들 눈빛이 달라질 걸 알았습니다. 근데도 거절을 못했습니다. 생계라는 게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자주 겁쟁이로 만들거든요. 회의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일본 담당자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속으로 10번을 되뇌었습니다. 틀리면 끝이다. 한 번 틀리면 난 다시 청소부로도 못 남는다. 저는 최대한 또박또박 전달했습니다. 회의는 생각보다 순조로웠고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 나 아직 괜찮구나.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대리님이 지나가며 툭 던졌습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칼처럼 베더군요.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잘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잘할수록 누군가는 더 불편해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 사람들은 제 이름보다 출신부터 궁금해했습니다. 회의 이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일본어를 한대. 어디서 배웠대? 식당에서 일했대. 제 실력보다 제 과거가 먼저 씹혔습니다. 어느 날 신입이 웃는 얼굴로 묻더군요. 아주머니,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그 말이 꼭 궁금해서라기보다 재보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제 인생이 그 사람들 입에서 더 쉽게 굴러다닐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또 다른 소문이 붙었습니다. 학력이 없나 봐. 그러니까 청소하지.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근데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투명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수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복사실에서 두 여직원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긴 하다. 어떻게 일본어를? 글쎄 뭔가 있었겠지.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멋대로 믿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의 말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문장이 생겼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잘해도 날 믿지 않을 거야. 한 달 후 큰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한 달 후 일본 거래처에서 클레임 메일이 왔습니다. 다들 긴장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렸는데도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기술 용어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뉘앙스였거든요. 그 뉘앙스 하나 때문에 거래가 깨지는 걸 저는 식당 일할 때도 많이 봤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미자 씨, 이거 좀 봐줄 수 있어요? 저는 메일을 천천히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클레임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부장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불만이 아니라 같이 고치자는 말이에요. 협력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부장님 표정이 조금 풀렸고 답장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정중하게. 하지만 흐릿하지 않게. 일본 쪽에서 답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대신 뒤에서 들렸습니다. 2번이나 잘 됐네. 그래도 운이지 뭐. 그 말에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손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운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묻겠지. 그 운을 누가 만들었냐고. 소문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항상 빨랐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제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중국어도 해요? 영어는요? 다른 특기도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일본어 조금 할 뿐입니다. 근데 소문은 제 입을 떠나서 커졌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외국어 전문가래. 여러 나라 말 다 한대. 정체가 뭔지 모르겠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정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정정하면 오히려 뭐 숨기냐고 할 테니까요. 더 무서운 건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는 듯, 어떤 사람은 의심스럽다는 듯 봤습니다. 휴게실에서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왜 청소를 하고 있어?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콱 눌렀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56세.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있으면 나는 아무도 안 다치게 할 수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있어도 약한 사람부터 다칩니다. 금요일 오후 그 서류를 보게 됩니다. 회사에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회의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있었고 원래라면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맨 위에 붙은 일본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틀린 것에 먼저 가더군요. 한국어로는 3개월 이내 전량 납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단계 납품, 전량 납품이 아니었습니다. 뜻이 달랐습니다. 이건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걸 봤다고 말하는 순간 또 뭘 할까? 청소하는 사람이 서류 봤다고 분명 또 수군댈 겁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면 진짜 회사가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었다가 아니라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부장님 책상 위에 작은 메모를 올려두었습니다. 일본어 문장, 표현 확인 필요합니다. 오미자. 월요일 아침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미자 씨,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리하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장님이 한참 말이 없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운으로 안 끝날 거라는 느낌. 누군가는 분명 제게서 불편함을 확실히 찾으려 들 거라는 느낌. 그리고 진짜로 제가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도와주려 했는데 제가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문장 사건 이후 소문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신기함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왜 청소 아주머니가 그걸 봤지? 일부러 본 거 아니야? 혹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인사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오미자 씨, 업무 중 서류 열람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날은 정리하다가 앞으로는 본인 업무 범위 지켜주세요. 경고였습니다. 회사를 도운 사람에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회의실 근처도 피했습니다. 근데도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지나가면 뒷말이 들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수상해. 저는 참았습니다. 그냥 살아오다 보니 참고 넘기는 게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근데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진짜로 내가 죄가 되는 건 아닐까? 맞습니다. 약한 사람은 먼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모하는 습관. 누가 뭐라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적는 습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말은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데 기록만 안 바뀌더군요. 저는 작은 공책에 적었습니다. 전화 받은 날, 회의 도운 날, 메일 정리한 날, 그리고 사람들이 했던 말도 적었습니다. 운이 좋았네. 이상한 사람. 의도가 있나? 그걸 왜 적었냐고요? 처음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잊지 않으려고요. 내가 한 일이 사라지지 않게요. 그런데 그 기록이 필요한 날이 왔습니다. 한 달 후 일본 측에서 항해 메일이 왔습니다. 계약 내용이 처음 논의와 다릅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제 이름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말로 싸우면 안 된다. 기록으로 말해야 한다. 회의실에서 제 이름이 처음으로 불렸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회의실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문제의 조각으로 불렀습니다. 오미자 씨, 10월 18일에 뭘 하셨죠?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문장 오류가 보여서 확인 필요 메모를 드렸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날짜, 시간, 문장, 메모 전달.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모욕의 정적이 아니라 사실 앞에 정적이었습니다. 임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거 매일 쓰십니까? 네. 제가 한 일을 적습니다. 왜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메모를 무시한 채 진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과가 나왔습니다. 고개 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제 말을 믿을까요? 왜 처음부터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지켜낸 것이라는 걸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미자 씨,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일 안 났어요.
사람들이 저를 청소하는 분이 아니라 오미자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왔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업무 자리.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압니다. 자리는 바뀌어도 사람 보는 눈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 남겠습니다. 왜요? 저는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회의실 문 앞에서 직업부터 보지 말고 사람부터 봐주세요. 승진도 출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습니다. 다음 사람이 저처럼 문 앞에서 밀려나지 않게요. 지금도 저는 청소 일을 합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릅니다. 오미자 씨. 그리고 저는 여전히 메모합니다. 기회는 우연히 왔습니다. 하지만 지킨 건 제 용기와 기록이었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던 자리가 낮았던 게 아니라 나를 내려다보던 시선이 문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